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직구 사태 송구 용산의 반성문입니다. 네, 어제 저희가 딱 이 시간 여기에서 전해드렸었죠. 직구 금지 관련해서 사흘 만에 다시 사실상 후퇴했다. 정책 발표한 거 뒤집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관련해서 어제 대통령실에서 직접 성태윤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송구합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용산의 반성문이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윤 대통령 사실상 어제 한덕수 총리와 주례 회동도 예정이 돼 있었지만 질책성으로 취소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례적으로 여당도 정부 정책에 대해서 이거 설익은 정책 아니냐라는 비판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네. 굉장히 지금 이 정책에 대해서 정책을 다시 후퇴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 낮은 자세로 반성문을 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해외 직구는 한국판 소비자 운동이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해외 직구가 지금 여기 보겠습니다. 부제. 국내에서 더 비싸. 글로벌 호구된다. 국내에서 그냥 사면 3배, 4배가 비싸기 때문에 이거 글로벌 호구가 돼 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비자들이 직접 해외 유명 브랜드를 여기서 직접 뚫는다라고 얘기해요. 직접 직구, 직접 구매하는 방식을 택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금지하니까 일종의 소비자 운동이 일종의 소비자 운동처럼 직구를 해왔던 게 금지되다 보니까 강하게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제일 밑에를 좀 볼까요? 서영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가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분유 사는 엄마, 오디오 사는 아저씨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이 해외 직구라는 주제 앞에선 동질성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런 이 직구를 금지한다는 게 굉장히 반발한 확산 속도로 빠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마다 다 다른 사람들이지만 다 해외 직구 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인 거죠. 반발이 컸다. 즉각적으로 낮은 자세를 집권 여당도 정부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설명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동아일보입니다. 윤, 오늘 최상병 특검법 거부권 방침. 야, 국민이 윤 거부 탄핵 거론. 네, 오늘 최상병 특검법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야당에선 이거 탄핵할 수도 있어요라는 취지로 탄핵을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특검법,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취임 뒤에 10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네. 예정대로 지금 이 거부권 방침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굉장히 다시 정국이 상당히 경색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경향입니다. 결국 안 돌아온 전공의들 전문의 배출 공백 우려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 수련 규정에 따르면 3개월이 넘어가면 1년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이 시스템입니다. 그런데 어제가 이 시한이었었는데 결국 전공의들 어제까지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견 보겠습니다. 정부 복귀 시한을 다시 못 박았습니다. 근데 정부가 복귀 시한 다시 못 박고 더불어 수용 기간을 조정할 수 있는 구제 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듯한 얘기도 슬쩍 지금 시사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전공의들 어제까지 안 돌아왔고요. 그리고 현재로선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문제는 전공의 배출 공백이 생기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일정 부분 이 전공의를 다 끝내고 그리고 이 전문의가 되고 의사가 배출되는 요 시스템이 있는 건데 거기에서 큰 구멍이 생길 것 같다라는 우려네요.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좀 바라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국방부 합참 장성 등 100여 명 이메일이 해킹을 당했다. 그런데 소행이 북한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 소행 추정입니다. 네, 얼마 전에 법원에서 대법원에서 이 상당히 2년 최소 2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1TB가 넘는 양이 계속 북한의 이 해킹으로 인해서 정보가 빠져나갔다라는 소식 전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방부 고위 장성들의 이메일이 해킹이 됐다라는 겁니다.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이 되는데 아직 어떤 내용인지
얼마만큼의 양이 해킹이 돼서 빠져나갔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안이에요. 이거 면밀하게 수사해서 어떤 내용이 나갔는지, 얼마만큼의 양이 나갔는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지갑 두껍고 시간도 넉넉 860만 영시니어가 온다입니다. 영시니어 누구냐? 여기 밑에 작게 써 있죠. 55에서 64세, 50대 중반에서 60대 중반까지가 영시니어다라는 겁니다. 지금 860만 명인데 86세대, 네, 80년대 이 민주화 운동을 했고 지금 현재 이 60년대생들을 지금 얘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860만 영시니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플랫폼 배우는데 적극적이고 연금 등 여유를 바탕으로 파워 컨슈머로 등극했다. 몸도 건강하고요. 70살까지도 일할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부상한 파워 컨슈머. 또 다른 소비 트렌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급박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구조 현장인 것 같죠? 한눈에 봐도. 여기가 어디냐? 이란의 한 산악지대입니다.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었죠. 이란의 대통령이 헬기를 타고 있다가 추락했고 실종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찾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헬기의 잔해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네, 헬기의 잔해와 함께 이 이란의 대통령을 비롯해서 동승했던 외무부 장관, 또 같이 있었던 사람들 다 같이 해서 9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요. 이 관련해서 이란의 국영방송의 이 얘기를 좀 같이 좀 들어보고 올까요? Bu dostluğun derin kökleri biz artık 5. defedir ki görüşürüz. خادم جمهور ایران آیت الله دکتر سید ابراهیم رئیسی رئیس جمهور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راه خدمت به مردم به درجه رفیع شهادت رسید. گیناپذیر مردم ایران که در راه اعتلا و پیشرفت کشور جز خدمت به مردم بزرگ ایران سر از پا نمی شناخت، بر سر عهد خود ایستاد و جان خود را فدای ملت کرد. 네, 이란의 대통령이 숨졌다는 건 이란 대통령이 현재 지금 유고 상태다라는 거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조기에 좀 대선을 앞당겨서 치르기로 했는데요. 일단 정세가 상당히 좀 불안정한 중동 지역의 지도자가 유고 상황이 발생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만평도 나왔습니다. 볼까요? 네. 악천후에 추락했습니다. 여기에 지금 상당한 지금 무게가 실려 있는데 한편으로는 혹시 하는 내부 소행설도 좀 살짝 있고요. 설마 하는 이스라엘 관련설도 같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관련된 설들이 나오고 있다. 이 역시도 또 불안정한 정세를 반영하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다음 오늘은 저희가 눈길 가는 기사 하나 준비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네, 나를 모르냐 하지 마시고 병의원 신분증 확인 첫날 곳곳 혼란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야? 나를 모르냐라고 하지 마시고 여기 좀 보겠습니다. 네, 울산의 한 이 병원에 붙어있던 안내문입니다. 나를 모르냐 하지 마시고 내가 누구다 나를 왜 모르느냐 하지 마시고 5월 20일부터 의료기관에서 신분증 검사가 필수입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신분증을 제시하셔야 됩니다. 회사 아이디카드 안 됩니다. 정부에서 시킨 법이라 저희도 따라야 합니다. 빨간 밑줄을 그었네요. 네. 어제부터 5월 20일부터 직접 본인 신분증을 가지고 와야만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가 있게 지금 시행이 됐죠. 근데 어제 첫날이다 보니까 곳곳에서 혼란이 있었다는 지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아, 나 몰라. 나 맨날 오는데 나 몰라. 나 누구야? 김모 누구야? 라는 상황이 지금 벌어졌다는 건데 신분증 꼭 갖고 가셔야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다라는 점, 네, 말씀을 드립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김호중 법입니다. 네, 이런 법도 있었나 싶죠. 기사 같이 보겠습니다.
김호중 소속사 대표 등 출국 금지, 수일 내 자진 출석입니다. 네, 어제 경찰이 이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 그리고 관련 소속사 대표를 포함해서 총 4명에 대해서 관련자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일단 신청을 했습니다. 아직 법무부의 판단이 나오진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일단 출국 금지를 신청을 했다라는 건데 요거 손정혜 변호사님. 사실 어제 나온 얘기가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합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검토 얘기가 나오면서 음주운전 했어요라고 또 시인을 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이건 도주 우려를 염두에 뒀을 때 하는 행동 아닙니까? 워낙에 김호중 씨가 해외 공연이나 이런 일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니까 공범이든 피해자든 일행 중에 한 명이라도 해외에 출국했을 경우에 수사가 좀 미진해지거나 늦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출국 금지라는 조치를 통해서 신속한 수사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범인 도피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뭐 매니저나 대표는 내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지만 네. 나중에 또 입장을 번복하거나 진술이 엇갈릴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들 전원 순차적으로 소환할 예정인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해외 출국해서 수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겠다라는 목적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송 변호사님 지금 말씀은 뭐 도주 우려라기보다는 수사를 좀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출국 금지를 걸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인 건데 사실 출국 금지가 일각에서는 이거 구속 전 수순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구속까지는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일단 구속영장 신청을 수사기관에서 검토할 만한 사안으로는 보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증거인멸 가능성이 구속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증거인멸의 여러 가지 정황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네. 현재로서는 구속영장을 검토할 만큼 중대성이라든가 재질이 굉장히 좋지 않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상존하는 상황이다. 다만 네. 주요 피의자가 지금 자백을 하는 상황으로 상황이 변모됐기 때문에 자백한다는 것은 증거인멸 가능성이 많이 낮아졌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현 단계에서는 예전보다는 구속 청구 가능성이 좀 낮아진 상황입니다. 네.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보다는 본인이 범행을 시인한 부분에 있어선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구속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렸었던 거는 김호중 씨가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본인이 즉 밝힌 그리고 소속사 입장문이었죠. 근데 어제는 또 뭐가 있었느냐? 김호중 씨 변호인 측에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음주운전 포함해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께 사과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다라고 요 얘기는 이제 김호중 씨가 이런 얘기를 했다라는 걸 지금 변호인 측이 전한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 상황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걸 깨닫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경호 위원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 상황이 사실 열흘 동안 이어졌거든요. 열흘 동안 이어졌는데 이걸 지금 깨달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있어요. 저 말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지금 이미 잃어버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번 그 김호중이라는 가수의 사태를 보면서 법 테두리 내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변호사를 쓰고 뭐 법의 구멍을 잘 찾아내서 그걸 빠져나가기만 하면 네. 아무 문제가 없는 건가. 아니면 공인으로서 해야 될 처신의 올바름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도 생각을 안 하는 건가. 저는 이 두 가지의 잣대를 놓고 아무리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변호사들을 뭐 많이 쓰고 또 법 테두리 내에서 그 빈틈을 잘 찾아내서 무죄를 받는다 하더라도 네. 본인에 대한 열혈 팬덤들을 제외한 나머지 대중들은 과연 공인으로서의 김호중이라는 가수를 인정할까? 저는 그게 더 앞으로 남은 과제이고 핵심일 것 같아요. 김호중과 비슷한 사태를 사고를 저지른 사람들을 엄중히 처벌하지 않은 법을 사후에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공인으로서의 처신 그걸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공인으로서의 처신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수일 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라고 밝혔죠. 네. 실제로 당장 어제 저 지금 경찰에 나가서 좀 조사 받겠습니다라는 입장을 전했던 걸로 보입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20일 오후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국민께 입장도 표명할 예정이었었는데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가 됐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경찰 쪽에서는 얘기가 또 달라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요 피해자가 출석을 희망한다고 바로 조사받는 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출석 여부 일정은 수사 일정에 따라서 이건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서영주 대변인. 네. 자진 출석하면서 뭔가 여기 좀 국민께 입장 표명도 하려고 했다. 뭔가 이 쭉 취재진 앞에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경찰 아니 지금 오지 마. 지금 아직 일정 아니거든. 이라고 딱 막은 지금 그런 느낌입니다. 이건 약간 긴장감이 감도는 느낌도 없잖아 있어요. 네. 그러니까 뭐 나온 대로 보면 김호중 씨가 네. 지금 최근에 음주운전을 하는 논란 과정 속에서 한 10일 동안 오락가락하면서 거짓말을 보였잖아요. 그러면 그 수사는 경찰들을 우롱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찰들의 감정이 좋겠어요?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뭐 나중에 뭐 자진 출두한다. 네. 내가 음주운전 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서 김호중 씨의 노란하는 느낌? 우리는 그렇게 가지 않겠다. 철저하게 수사는 수사대로 진행하면서 네. 김호중 씨를 소환할 때 그때 와라. 라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경찰 내부에서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그 꼴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름대로 말씀한 대로 긴장감도 긴장감일 뿐더러 지금 처벌 수위를 아까 이제 여러 가지 법률가들은 얘기를 많이 해요. 네. 이렇게 스스로 자백을 했으니 이 부분이 영장 청구 신청까지 갈 것이냐라고 네. 하는데 최근에 보면 이원석 검찰총장이 굉장히 엄중하게 이 사안을 다루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는 경찰 자체도 내부적으로 형사 같으면 자백을 했다면 이 부분을 나름대로 좀 톤다운해서 갈 수 있을 법도 한데 거기에 말하자면 그 부응하지 않겠다라는 좀 의지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경찰 내부의 수사의 방침이 조금은 강경 기류로 변하지 않았나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일단 이 김호중 씨 어떤 처벌 수위까지도 살짝 좀 같이 언급을 주셨습니다. 지금 이게 경찰 내부의 분위기도 좀 그렇고 검찰 분위기도 좀 그렇다. 저희 검찰 얘기는 좀 잠시 뒤에도 얘기를 해볼 예정인데 일단 김호중 씨가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인정을 했죠. 하지만 음주는 인정을 했지만 지금 수사로 밝힐 부분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블랙박스 메모리 이 증거인멸 의혹 등등등 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 있어요. 일단은 본인이 인정한 음주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술 마셨어도 무죄 가능성. 경찰 김호중 음주량 입증 관건입니다. 네. 일단 술을 마신 것 같아요라고 국과수에서 결과가 나왔죠. 이거 알코올 성분 검출됐습니다. 있는 것 같아요. 사고 전에 술 마셨습니다라고 국과수에서 얘기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손정혜 변호사님. 이게 지금 얼만큼을 마셨는지는 모른다면서요. 그럼 이게 실제 법으로 의율을 해서 처벌까지 갈 수 있는 거냐라는 게 의문입니다. 우리 대법원 판례가 굉장히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네. 법원의 표현으로는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정도의 증명을 해야 된다. 특히 음주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서 알코올 분해 속도라든가 양이라든가 이런 게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이제 1930년대 이제 독일의 위드마크라는 사람이 가지고 온 공식으로 이제 역추산하는 방식을 쓰는데 네. 사람마다 음주량이나 시간이나 뭐 체중, 뭐 성별에 따라서 분해 속도나 이런 흡수율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완벽하게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위드마크를 쓰는 것은 아니고 네. 그 음주한 직후에 이제 혈액이나 호흡으로 측정하지 못하는 경우를 산정해서 이런 공식으로 추산하다 보니까 수학적 계산 방식이죠. 좀 불안전하다, 불확실하다. 그래서 네. 이것이 애매모호하거나 불확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 형사법의 대원칙이다 보니 이런 비슷한 사안에서도 음주를 마신 시간이나 양이 정확하지 않거나 또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충분하게 입증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죄 판단도 종종 나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경찰에서 지금 음주량이라든가 음주했던 시각 이런 것들을 이제 꼼꼼하게 세밀하게 증거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굉장히 엄격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말 술을 마셨다, 얼만큼 마셨다가 증명이 돼야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무죄가 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무죄가 나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냐? 개그맨 이창명 씨 때가 바로 비슷한 사례입니다. 2016년 4월이었습니다. 그때 음주 후에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했죠. 그런데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이번에 김호중 씨는 17시간 만에 왔죠. 사실상 2배가 더 넘는 시간을 있다가 왔습니다. 일단 9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했는데 음주 불었는데 그때 안 나왔었어요. 그때 음주운전 합리적인 의심은 들지만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인 상태에서 음주운전했다는 게 증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래서 1심, 2심, 대법원까지 모두 음주운전이 아니다. 무죄가 나왔다. 다만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이 나와서 500만 원을 그때 납부를 했었는데 역시나 김호중 씨도 저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도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냐라는 겁니다. 다음 기사 좀 같이 이어서 좀 보죠. 김호중 뺑소니 혐의 출국 금지 40억대 콘서트 강행 논란인데 지금 일단 요거를 보자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김 씨의 변호를 맡은 조남관 변호사가 어제 소속사에 보낸 입장문 초안에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었다고 썼던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고 전 술자리 참석은 직접 증거가 되기 어렵고 음주 수치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이 된다. 김유진 위원님. 네. 사실 최종 밝힌 입장문에는 요 내용은 없긴 했습니다. 그런데 초안에는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갈 뻔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게 공권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권위가 떨어진 것의 결과라고 보거든요. 공권력을 존중하고 네. 권력의 수사 과정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기고 버티면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만연해 있고 사실 이분이 김호중 씨가 연예인이기 때문에 네. 어쩌면 다른 사람 일반인보다 더 사회적으로 도덕적 지탄을 세게 받을 수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네. 저는 이렇게 공권력의 도덕성, 그러니까 공권력의 권위가 무너진 것 그리고 이렇게 우기면 면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네. 사법을 벗어나서 비사법적으로 비법률적으로 명예를 회복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식의 논리들이 실제로 있었고 그것들이 선거에서 어느 정도 또 인정을 받았고 이런 것들이 사회적 분위기의 범죄 감수성 자체를 조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법적 테두리 망으로 직접적으로 어기지만 않으면 좀 빠져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아까 공권력에 대한 일종의 도전 아니겠느냐. 공권력이 상당히 지금 떨어져 있다는 방증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주셨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 얘기하는 거는 여기 뭐 무죄 얘기도 나오고 이런 게 음주 부분이죠. 근데 이번 요 사건이 음주만 있느냐? 아닙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김호중 씨는 그럼 뭐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냐? 같이 좀 볼까요? 저는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라고 본인이 밝혔죠. 네, 음주운전 혐의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 말씀드린 것 중에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제거 이건 소속사 본부장이 이거 제가 매니저들한테 시킨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관련해서 이 혐의는 일단 현재로서는 부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경찰이 갖고 있는 녹취에서도 이 매니저랑 통화한 녹취에서도 형 내가 이 음주운전 했는데 이거 형이 좀 대신 나가줘라고 얘기한 녹취를 갖고 있다고 전해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뭐 같이 가타부타 인정한다, 아니다, 부인하다라는 얘기가 없는 상태입니다. 물론 경찰 조사에 가서 또 어떻게 인정을 할 수도 있는 문제긴 합니다만 일단 현재로서는 음주 부분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요거 손정혜 변호사님. 음주는 본인이 인정을 했어요.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죄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죠. 그럼 다른 부분들, 증거인멸, 교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인정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은 가장 중대한 혐의로는 사실은 특가법상 도주치상죄가 적용되면 이게 법정형이 가장 높고 양형이 가장 높은 범죄이다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부분도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사고 미조치 정도만 인정하지 않을까 예상하는데 증거인멸교사, 범인도피 교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검찰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사법방해 혐의로 굉장히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점적으로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거든요. 다만 정황상 옷을 바꿔 입었다는 측면에서는 범인도피 교사나 방조에 대한 혐의는 어느 정도 정황이 확인되는데 이 블랙박스 메모리는 내가 관여한 바가 전혀 없고 다른 사람이 나의 의도와 상관없이 한 행위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사실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피의자들, 공범들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당시에 김호중 씨가 이것을 인식할 수 있었느냐, 예견했느냐, 그리고 이것을 도왔느냐가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수사기관에서 이걸 적극적이고 조직적으로 계획적으로 일련의 행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상호 대화 과정에서 메모리카드 뺐지, 그거 버렸지라는 정황만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김호중 씨도 공범이 될 여지가 있다. 그래서 블랙박스 관련해서 통화 내용, 블랙박스 내용, 그리고 주변 CCTV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좀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방금 말씀하셨죠. CCTV, 녹취 등등 다른 여타 정황 증거들을 경찰이 꼼꼼하게 모아서 들이밀고 입증을 해야 될 거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이제 경찰의 수사로 좀 넘어가는 부분인 건데 이런 가운데 아까 살짝 얘기가 나왔습니다. 어제 검찰이 뭘 발표했느냐. 기사 볼까요? 검찰 김호중 방지법 추진입니다. 음주운전 감추려는 사고 후 음주를 처벌하겠다라는 내용이에요.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지금 음주 교통사고 후 고의 추가 음주 처벌 규정을 만들어주세요라고 대검에서 직접 건의를 한 겁니다. 이게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켰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적발을 면할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술을 사고 후에 더 마실 경우를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러면 1에서 5년의 징역, 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벌금. 이게 뭐냐? 음주 측정 거부할 때랑 똑같은 형량을 적용해서 이 정도로 세게 처벌할 수 있게끔 법 만들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 얘기, 김호중 씨가 사고 났던 지난 9일 행적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이날 스크린 골프장에서 치고요. 골프 치고 술도 한잔 한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식당에 가서 소주 7병, 맥주 3병을 일행들이 같이 주문을 했다 그래요. 여기도 일단 뭐 추정이긴 합니다. 술을 마신 것에 대해선. 그리고 유흥주점에 갔고요. 대리운전으로 집에 갔다가 본인이 운전해서 나오고 뺑소니 사고가 있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매니저가 경찰에 가고 본인은 이제 호텔로 갔었습니다. 경기도 구리안 호텔로. 그리고 난 뒤에 알 수 없는 행동이다라는 얘기가 나왔던 게 왜 사고 나고 편의점 가서 캔맥주를 4캔이나 또 사느냐 이 와중에 이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검찰에서 대검에서 요거 법 만들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게 음주교통사고 후에 의도적으로 추가로 음주를 하는 경우 요거 김윤영 대변인님. 이게 참 타이밍이 공교롭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요거 때문에 나왔다고 해야 되는 겁니까? 검찰 차원에서 이 사안 때문에 나선 걸까요?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법이 범죄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정치권을 질타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질타받아야 될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저희가 법이 범죄를 앞서서 진단하게 되면 그것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측에서 이런 신중 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걸 계기로 조치를 하려고 하는 거고 사실 이런 김호중 씨를 엄중하게 처벌하지 않으면 무방범죄, 그러니까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이걸 악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가 돼야 되고 정치권에서도 저는 이제 여야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아무리 좀
정쟁이 심한 상황이지만 조금 신속하게 입법 조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법이 뒤늦게 좀 따라가는 면이 있습니다. 말씀처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회적으로 어떤 큰 사안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 검찰이 좀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내놓은 게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들었는데 지금 법을 만드는 데 시간이 걸리죠. 근데 법 만들기 전에도 이거 신경 쓰세요라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또 직접 지시를 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김호중 출국 금지 이원석 음주 은폐 엄정 대응하라. 여기 보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음주교통사고 후에 의도적 추가 음주 이거 법으로 만들겠다라는 거죠. 못하게 운전자 바꿔치기, 계획적 허위 진술, 진상 은폐 등 사법 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네, 지금 조목 다 지금 김호중 씨 사건과 연관이 돼 있는 사안들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관련해서 엄정 대응하라. 법은 나중에 만들어지더라도 지금 당장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검찰이 이렇게나 강경하게 나서는 이유 혹시 여론 때문인가? 라는 생각도 드는 게 김호중 씨가 트로트 가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게 미스터 트롯 덕이었었죠. 그런데 미스터 트롯 갤러리에서 팬클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갤러리에서 이런 구속 촉구 성명문을 냈습니다. 미스터 트롯 갤러리에서 공식 입장을 발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여기 보겠어요. 좀 큰 글씨로 저희가 따로 좀 옮겼습니다. 같은 내용이에요.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등 법의 엄중함을 몸소 실천하여 김호중 및 소속사 관계자들이 그 죗값을 달게 받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경호 위원님. 사실 이게 팬클럽인 거거든요. 근데 팬클럽에서 구속을 촉구하고 표현도 죗값을 달게 받게 해주세요라는 경우를 저는 처음 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동정을 유발하려고 하는 상당히 고도의 일종의 접근인가 그런 생각도 저는 해봤어요. 근데 이제 팬클럽이라고 얘기하셨지만 김호중 씨가 뭐 공연을 계속 강행했다면서요. 네. 또 앞으로도 할 거라면서요. 그 공연에 갔던 분들, 흔히 말하는 팬덤들, 그분들하고는 또 입장이 좀 다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 구속 촉구 성명문 이거는 좀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닐까.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진정성을 보이면서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이라면 뭐 박수를 칠 만한 일이지만 너무 늦었잖아요. 그리고 아까 계획적인 추가 음주 이렇게 표현이 됐지만 그거 역시 저희 같은 제3자가 보기에는 이건 조직적으로 뭔가 대책회의를 해서 야 이런 경우는 가서 추가로 술을 더 마셔버리면 그 이전에 음주가 덮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 뭐 시중에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럴 정도로 지금 오해를 받는 상황이니까 이미 김호중 씨와 그 주변의 사람들은 이미 늦은 단계까지 지금 가버린 거 아닌가. 뭐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아마 벗어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아까 김호중 법 뭐 사후에 하는 거 다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법 체계 내에서 유죄 무죄냐 이것만이 모든 잣대 기준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아마 큰 착각일 겁니다. 네. 법 체계 내에서만 생각하면 큰 착각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 김호중 씨가 이번에 비판 여론이 좀 거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논란이 불거지고 난 이후에도 공연을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이죠. 경향일보 같이 좀 볼까요? 경향일보 10면 같이 보겠습니다. 음주는 했지만 공연은 하겠다는 김호중. 출국 금지. 네. 실제로 지난 18일, 19일 창원에서 예정된 공연을 했죠. 하고 그로 인한 수익이 수십억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 뒤에도 지금 돈 때문에 그러는 거냐라는 비판이 쇄도했는데 예정된 공연이 더 있습니다. 사실 이 오는 23일, 24일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서 이것도 굉장히 규모도 커요. 월드 유니온 오케스트라 슈퍼 클래식이 있습니다. 근데 관련해서 저희 거 좀 같이 볼까요? 이거 환불 수수료가 사실 붙죠. 지난 창원 공연 때는 환불하고 싶어도 환불 못해요. 이거 어떡합니까? 랑 그랬었는데 오늘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취소 수수료가 전액 면제로
바뀌었습니다. 네. 지금 공연은 하긴 하는데 취소하시면 요거 수수료를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대체 몇 석이 찼느냐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빨간 부분이 지금 예매를 할 수 있는 빈 좌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면 VIP석, RSA석 쭉 있는데 지금 뭐 잔여석이 23일에 39석이었는데 24일에 191석이고요. 1000석이었는데 1260석. 2만 석 중에 6,000석이 넘게 현재 취소가 된 상태입니다. 네. 사실 김호중 씨가 그랬었죠. 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집으로 돌아왔을 때 문이 열려 있을지는 잘 모르겠네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